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때 보통은 전쟁 영웅의 모습을 먼저 그리게 되죠. 하지만 그 모습 너머를 들여다보면 그의 리더십 안에는 아주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그의 승리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었던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토론이죠. 그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간 협력자였습니다. 전략회의는 늘 치열한 찬반 격론의 장이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미리 짚어보고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그렇게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직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졌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반대 의견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그저 복종만을 강요하는 리더와는 뭐랄까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리더 밑에서는 더 나은 길을 찾을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요? 결국 이순신은 자신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능력. 바로 이런 리더가 있을 때 조직은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이 단지 이런 날카로운 지성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하들과 백성을 향한 그 마음 말이죠.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록이에요. 자신의 지위 아래서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을 그는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한 명 한 명의 공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이들의 가족을 특별히 돌봐달라고 청했죠. 그 기록에는 병사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비였던 기이와 난성, 지역병사인 토병 박고산, 그리고 노를 젓던 격군 박공산의 이름까지도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런 진심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를 그저 지휘관으로만 볼 수 있었을까요? 부하들에게 그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전쟁 일기, 난중 일기를 펼쳐보면 우리가 아는 그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 인간의 내면이죠. 그 안에는 자신과 싸우고 스스로를 다스려려 했던 한 선비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교에서는 신독이라는 수양을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삼가고 마음을 바로 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순신은 이 원칙을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켜내려 했던 겁니다. 일기 속에는 잠 못 이루는 밤들, 식은땀, 잦은 폭통 같은 인간적인 고통이 가득해요. 멀리 계신 늙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도 절절하게 배어있죠. 겉으로는 태산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런 고통을 다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원칙을 지켰다는 것, 이게 그가 얼마나 스스로와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순신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충의 문제죠. 자신을 의심하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한 왕과 조정. 그런데도 그는 왜 충성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마 당시에 충성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무사의 충성이 자신에게 녹을 주는 개인, 즉 영주를 향한 것이었다면요. 조선 선비가 생각한 충은 조금 달랐어요. 이건 개인을 넘어선 국가, 대의,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일종의 시스템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순신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왕 개인, 즉 선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지키려 한 것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철학적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보면요. 이순신의 리더십은 단지 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조선 사회 전체의 어떤 힘, 그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건 이순신뿐만이 아니었죠.
이름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서산대사나 사명당 같은 스님들은 불가의 계율을 잠시 내려놓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적장이었던 사야가는 피난길에서도 늙은 부모를 업고 가는 조선인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조선에 귀화하기까지 했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가장 힘없던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탱해냈다는 것. 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연대가 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조선을 무너지지 않게 한 진짜 힘, 문화의 저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